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예, 우리가 즐겨 먹는 제로 슈거 음료.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건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전문가와 함께 여러 궁금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님, 저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모든 언론사마다 아스파탐이라는 단어를 다 다루고 있어서요. 일단 아스파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스파탐은 설탕을 대신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비당류 감미료로 분류가 되는데요. 1965년 미국의 한 화학자가 발견했고, 예. 1974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 강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 사용하게 되고요. 칼로리가 거의 없고 또 사카린처럼 쓴 뒷맛이 없어서 제로 콜라 같은 제로자 들어간 탄산음료나 과자, 요거트, 무설탕 껌, 치킨 무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막걸리에 단맛을 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맛 나는 시럽 같은 약에도 대부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껌 치킨에도 들어가고 막걸리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고 약에도 네.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로자가 네, 붙은 네. 음식 외에도 지금 아스파탐이 다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장점이 많기 때문에요. 뭐 단맛을 내는 곳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예. 의약품이나 다른 뭐 사람이 먹는 것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된 게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네. 2군으로 지정한다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2군이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요? 네, 국제암연구소는 WHO 산하의 그런 기구이고요. 예. 암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곳인데요. 1군 발암물질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아는 성면, 술, 담배, 다이옥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에게 발암물질이 입증돼서 이제 분류돼 있는데요. 예. 가공육,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육도 사실 1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군의 경우에는요, 동물 실험 결과의 충분성 여부로 2군은 두 가지가 있어요. 2A와 2B인데요. 예. 2군 A군은 제한적인 그러니까 인간 연구 자료는 충분치 않은데 동물 실험 결과가 충분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제 아스파탐은 이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우레탄 그리고 고온에 튀긴 것 그리고 붉은 고기 적색육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아스파탐이 이제 들어갈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인데요. 이것은 뭐 사람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치 않고요. 예. 없고요. 동물 실험 결과 또한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 납탈렌, 납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절임 채소, 피클, 젓갈 이런 것도 사실 2비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비군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예. 동물에게도 약간 뭐 실험 결과가 있지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볼 때는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하고 있고요. 3, 4군은 뭐 발암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발암 물질을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류표를 함께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네네. 이 B군, 그러니까 2B군 이게 아스파탐이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같이 묶인 것들이 절임 채소, 피클, 젓갈 뭐 이렇게 뭔가 커피, 김치, 절임 채소나 젓갈은 이제 김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도 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커피도 1991년에 이 2비군, 아스파탐이 분류될 예정인 2비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만에 2016년에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나서 다시
3군으로 낮아졌거든요. 3군은 뭐 발암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파탐도 이번 달 14일에 WHO에서 2비군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이 되고 커피처럼요. 예. 인체 발암 가능성이 없다고 다시 판단이 된다면 다시 2군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김치도 소금에 절인 채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2비군에 지금 현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젓갈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젓갈, 소금, 김치 우리가 다 먹는 거고 뭐 고기도 먹고 있고 가공육도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1군, 2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식품과학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대단한 뭐 어떤 뭐 인류에 뭐 경고를 준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탐닉하지 마라, 너무 과용하지 마라, 너무 믿지 마라, 그냥 적절하게 잘 사용하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이 먹으면 암 발생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게 증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IARC가 아스파탐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스파탐도 인공 감미료의 한 종류잖아요. 인공 감미료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이제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예. 뭐 저기 인간 대상 코트 연구에서도 하나의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발암 물질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정 아스파탐의 발암성을 이 근거로 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2비군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섭취하는 사람마다 뭐 예. 면역, 체질, 내적 요인도 다르고 먹는 양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암성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요. 프랑스의 소르본 연구진이 성인 뭐 10만 명의 식품 섭취를 분석한 결과 뭐 아스파탐과 아세설판 칼륨 이런 감미료가 암 발생 위험을 좀 높인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진도요 단서를 뒀어요. 이 두 그룹 간의 건강 생활 방식 이런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아스파탐과 암 간의 그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도 다른 음식들을 제한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구 하나로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섭취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함께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하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로 섭취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식약처도 홍보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허용 안전 기준치라고 해야 될까요? 식약처의 자료를 보면 막걸리는 하루에 33병을 마셔야 안전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식을 해서 좀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과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뭐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지금 WHO의 식품첨가물위원회에서 정한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DI, 인체 허용 안전 기준치라고 하는데요. 성인 체중 킬로그램당 40mg입니다. 그러니까 이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같이 먹어도 어떤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체중 1kg당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60kg 성인이라고 볼 때는 이제 40 곱하기 60kg 해서 2.4g을 이제 매일같이 먹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섭취에 들어가는 양을 이제 환산한 것인데요. 이제 탄산음료의 경우에 보통 이제 제로 탄산음료에 43mg 들어갑니다. 아스파탐이. 이런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이제 탄산음료 55캔이 되고요. 뭐 탁주는 33병 정도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보다 200배를 덜 씁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0g도 안 들어갑니다. 보통 40g, 뭐 50g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뭐 막걸리 술 자체가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뭐 2군 투비인 아스파탐을 뭐 정말 뭐 5, 60mg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제거한다고 막걸리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업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왜냐하면 매출과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 네. 뭐 제로콜라라든지 제로쿠키라든지 업계에서는 이 제로자가 들어가면 가격도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뭔가 더 몸에 좋고 무해한 것처럼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같은 보도가 나오고 나서 업계에서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재료를 교체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업계의 이런 반응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사실 그런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비용 편익 면에서 이익이 크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업체가 지금 뭐 이런 눈앞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뭐 선제적으로 원료를 대체한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기존의 아스파탐이 주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것을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부각하면서 아스파탐을 쓰지 않았을 때 다른 뭐 설탕이 주는 그런 피해, 뭐 설탕도 발암성이 있습니다. 뭐 아스파탐보다 크면 컸지 덜하지 않고요. 교수님 또 다른 그러면은 뭐, 아스파탐 예. 대신에 뭐 어쨌든 안 좋다고 하긴 하니까 설탕으로 대체할 수 있나? 다시 설탕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설탕으로 다시 백하는 것은 더더욱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다른 감미료를 아마 우리나라에 허용된 22가지 감미료 중에 다른 예. 감미료를 찾고 있는데요. 근데 감미료마다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감미료는 뭐 설탕의 600배 단맛을 주기 때문에 정말 극미량 쓸 수도 있지만 또 열에 약한 그런 감미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가열한 제품이나 이런 데 쓰면 또 효과가 없게 되고 또 어떤 감미료는요, 당알코올 같은 뭐 에리스리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설탕보다 단맛이 덜합니다. 뭐 0.7, 0.6 나옵니다. 그러면 설탕보다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문제가 되고 예. 또 뭐 감미료라는 게 모든 첨가물이 마찬가지지만 이익도 있지만 뭐 이제 인체에 주는 그런 해로움도 있습니다. 양을 많이 쓰면 쓸수록 해로움이 크니까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아스파탐은 사실 아미노산 2개가 붙은 거거든요. 예. 아스파탐,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장점이 더 큽니다. 면역이라든지 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급성 독성도 거의 없고요.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뭐 IRC가 발암물질, 뭐 김치, 젓갈 이런 또 뭐 적색류, 고기 정도, 고기도 우리가 먹으면서 인류가 평균 수명이 더 높아졌습니다. 고기가 주는 그런 뭐 발암성 문제도 있지만 면역이라든지 이런 좋은 점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더 큰 네. 이익이 더 크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아스파탐도 득이 훨씬 더 실보다 크다 이런 생각으로 포지티브하게 그냥 좀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리면서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뭐 몇몇 얌체 이제 기업들이 이 선제적으로 대체한다라든지 우리는 아스파탐을 쓰지 않는다는 이러해서 더더욱 소비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포지티브하게 뭐 아스파탐의 그 득을 더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뭐 지금 쓰고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예. 저는 계속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맵고 짜고 단 음식은 일단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요. 좀 싱겁게 먹어야 장수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짧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나친 과신도 지나친 불신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명하게 네. 소비하는 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나 이제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 정말 적은 양 사용합니다. 실제 먹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WHO의 발암물질 분류, 특비 분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전문가들이 할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스파탐의 인체 발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단계다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아스파탐의 이비군 분류는 설탕보다 강한 그런 감미료의 단맛을 담닉하지 마라. 예. 그리고 지나치게 감미료가 많이 든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소비자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그런 WHO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예. 식품 기업들에게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스파탐을 이제 빼고 설탕으로 또는 뭐 다른 감미료로 대체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소비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건강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일단 싱겁게 먹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저희 화면이 잠시 블랙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연결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